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다가 그 매도인의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썼겠죠. 그럼 그게 여기 딱 올라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왜? 7번 란에 계약서란에 매도인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띡 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8번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소유권을 갖다가 팍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내용이죠. 제한물권. 그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물권에 그 외워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한물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저당권 자체가 이런 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을구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근저당이 2억이 있다. 우리은행에 2억이 있다. 그것만 쓰면 돼요. 채권 최고액 2억 우리은행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 내용만 그대로 뭐 번호 쓰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만 딱 인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군법상 이용 제한 및 거리 규제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다 보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용도 지역이 있고 뭐 용도 지구 구역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토지를 갖다 구분할 때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 도관농자라고 배웠었죠? 그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뭐 자연보전환경구역,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도시지역은 또 뭐로 나눴어? 주상공로로 나와 있죠. 또 주거는 또 뭐로 나와 있어요? 전일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 내용이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건폐율, 용적률 또 쭉 여는 거 있죠. 뭐 5, 6, 6, 5, 7, 7 뭐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머릿속에 막 이놈이 저놈인가 저놈이 이놈인가 아마 헷갈릴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중에 쓰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은 공적사항에 나와 있는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그 지적도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띄어서 보면은 체킹을 해주면 되겠고요. 용도구역에 여기는 지금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이 되어 있다면은 아까 공적 자료에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해당 없음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외운 거는 우리가 있었죠. 그죠? 55, 66, 57, 뭐 9887, 77722, 42222 이런 식으로 외운 거 있었죠. 그러고 하고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시군조례가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조례 이렇게 들어가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부터 시작하죠.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나요? 그건 이제 국계법에서 이용되는 거고 조례법에 들어가면은 100, 120, 150 이렇게 나갑니다. 예? 100, 120, 150, 200, 250, 400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준주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군 조례를 들어가서 보고 쓰시면 돼요. 그거 하나 이렇게 뽑아 놓으셔서 책상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예?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몇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진 것이고 굳이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군계획시설이라든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도로 접합, 도로 저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지적도상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쓰면 되겠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매매하는 그 거래하는 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그냥 해당 없음이라면 쓰면 되겠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도 있다고 하면 부동산 종합정보 광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부동산 종합정보 광장이에요. 서울은 그걸 다 지금 제가 띈 게 부동산 종합정보 광장에서 띈 거예요. 그 공적 자료가 공짜로 그냥.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 도로와의 관계. 자, 요 칸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메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이러한 집을 이렇게 판다 그러면 얘는 도로가 몇 개 접해 있어요? 도로가 몇 개 접해 있어요? 얘 집이야, 얘가. 도로가 지금 얘하고 두 개 접해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4m면 4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도로가 없어. 요 도로가 없고 그냥 이거야. 그러면 4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요걸 갖다가 이걸 가서 길이를 다 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도 때 설명하겠지만 또 스킬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종이를 딱 뽑아보면 그 스킬 자료 딱 재보면은 매다수가 나와요. 종이에다가 대도 이 길은 얼마구나, 아니면 이 집의 면적이 얼마구나, 이것도 다 스킬 자료 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를 갖다 4m 도로인데 5m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넓게 쓰는 거는 안 돼요. 좁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돼도 사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넓게는 쓰지 말고 좁게는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정확히 재서 또는 대충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학교가 어떻고 의료시설이 어떻고 무슨 시장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죠? 도보로 2분 어디 마트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고요. 그 위에 보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내가 있죠? 이따가 들어가서는 그걸 제가 체킹을 해서 해 볼 거예요.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처럼 이렇게 공적 자리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있는 대로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할 거예요. 비선호 시설은 뭔지 알죠?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무슨 장례식장 무슨 화장장 고압선이 막 지나간다 이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피 시설을 없으면 그냥 놔두면 없음이라고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예정 금액이 앞에 계약서에 4억이면 4억 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자동으로 인쇄됐겠죠? 그건 넘어가시면 되겠고, 개별 공시지가는 아까 공적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개별 공시지가를 보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이건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을 클릭해가지고 그 위에 아까 좀 아까 얘기한 거 거기 들어가 찾아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우리가 6억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억 아래는 몇 프로? 기본이 1%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세 0.1% 해가지고 1.1%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죠?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거기다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서 0.2%가 더 붙어가지고 1.3%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취득세와 그걸 갖다 다 쓰시면 되겠고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한다. 그래서 6월 달 되면은 서로 팔고 안 팔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6월 1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6월 2일 날만에 잔금을 치렀어. 그럼 누가 재산세를 내야 돼? 매도인이 내야 되는 거죠. 6월 1일까지는 매도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6월달 기점으로 팔고 안 팔고 막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6월달 좀 넘기고 사는 게 좋죠. 그죠? 일단 올해 재산세는 안 내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에서 보면요. 제가 거기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은 게 있죠. 그죠? 매도 혹은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요거는 요것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속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범죄화가 아주 지능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찐따 붙어 가지고 이거 막 긁어내려고 하는 부동산을 업자들만 돌아다니면 사기치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애들 데리고 오면서 막 물건 빼먹고 다 그래요. 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 있나. 노부부들이 둘이 다니면서 뭐 살 것처럼 막 하면서 물건 다 빼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고 이래요. 애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다 해요. 이제 한 1년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법으로 딱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뭐 대충 하시고 물건 정보 흘리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저 돈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미끼를 뚝 던져가지고 몇 개를 살 것처럼 막 처음에 그래갖고 막 보여주러 다녀요. 그냥 아이고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뭐 하면서 뭐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음료수 드리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게 속은 거야. 그분들은 다 저거 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 그럼 그 양반들은 띡 찾아보고 건축물 내장이나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전화 연락처에 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별놈들이 다 있고 확인 설명서 미비로 해가지고 찐따 거는 사람 계약을 일단 해. 그리고 찐따를 거는 거야.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생각해봐. 5년 동안 공부해서 여러분들 땄는데 그 자격 취소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알았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만. 뭐든지 기본만 알면은 돼요. 기본을 간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간과하지만 안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쓰는데 저 집에 지금 임차인이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얼마에 있는지 언제부터 계약 기간이 돼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잖아. 고지를 안 하면. 그죠?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그걸 알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래 놓고 너 왜 얘기 안 했어라고 윽박지르면 되는데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왜 그걸 조사를 안 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얘기한 대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빠져나갈 구멍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걸 그대로 고지를 했다. 얘가 고지한 사항만 적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좀 주시면 제가 복사하고 거기다 첨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써서 이 내용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완벽한 계약서죠. 뭐라고 진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거기에 집에 보증금이 실제로 막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지한 거는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대출 받아갖고 들어왔는데 돈이 뭐 한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깡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 집이 한 8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고지한 건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가지고 꼭 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어떤 임차인 현황의 기간이라든가 가능하면 임대차 보증금 간에 관한 내용도 적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판례에 의하면 이런 걸 적지 않았을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례가 있어요. 네가 의무사항인데 임차인 현황과 임대차 기간, 금액 이런 것도 고지할 설명할 의무사항인데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저당은 뭐 아까 거기 그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다 적었지만 빈칸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거기다가 다시 또 복사해서 여기다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 충당금 아시죠?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주인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원래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차인이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니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나중에 갈 때는 이걸 받아내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낼 돈이 아닌데 관리비에 나오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저축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일어난다. 요거까지 좀 써놓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이게 뭐예요? 막 이래요 막 진짜. 그럼 뭐 얘기를 해줘도 설명이 안 돼.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부담으로. 그 다음에 10번에 내부 외부 시설 분해 상태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도도 보고 전기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아주 할 일 많아요. 나중에 단독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수구도 이렇게 열어봐갖고 이거 봐야 되고 공과금정산 할 때 다 봐야 돼요. 뭐 바퀴벌레 휙 나고 막 이래요. 특히 수도. 단독주택 수도는 저 뒤끝에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는 거 미리 제가 겁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 벽에 붙어 있잖아요. 전기 붙어 있고 가스는 요즘 여름에 안 해. 요즘은 가스는 요즘 전화만 틱하면 지들이 와서 해야 돼. 저거 요금 용사도 지들이 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스, 수도, 전기는 다 계산해가지고 공과금 저거에다가 다 써가지고 딱 내밀어가지고 받아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스는 안 해도 돼 이제. 자, 너무 또 복잡해지니까 요거 설명하면 이런 걸 다 보겠죠. 뭐 불이 어떻게 되고 물이 어떻게 되고 다 보겠죠. 그 정상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거기 소방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방 점검이 있어요. 그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파트는 해당 없음으로 나오지만 뭐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요 경보 감지기가 몇 개나 있느냐? 보통 한 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물 5번에 보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문제가 삼을 때 하자보수가 집을 매매를 했는데 지가 다 보고 몇 번이 보통 오면은 집을 딱 보고 매매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하 몇 번 봐요. 최하 두세 번은 무조건 봐. 할머니랑 같이 오고 이따 남편이 같이 온대요. 남편이 같이 오고 아이고 저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신대요. 그리고 같이 또 어머니랑 올라와서 보고 그럼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가버려. 그리고 또 다음날 와서 오늘 한 번만 더 보면 안 되겠니? 뭐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여줘야지 어떻게. 우리 일인데. 우리 그게 의무인데. 그렇게 봐놓고 샀는데 그렇게 봤으면 지가 여기저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도 딱 보면은 들어가서 집 보는 게 뭐 주부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사이드면 쭉 봐가지고 새는 게 없나 결로가 없나 그거잖아요. 곰팡이는 있을 수가 있어. 곰팡이는 장롱 같은 거 딱 드러내면은
거의 곰팡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햇빛이 안 들어가고 가려놓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이드 부분에 결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쭉 보이는 부분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또는 어느 부분이 물 흐름이 감지가 돼 있다든가 이러면 그 내용을 우리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닥 뜯어보면 분명히 그 물이 있어. 근데 주인을 파는 사람은 속인단 말이야. 얘기 안 해. 어? 그러면 그런 거야.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은 뭐 하자 보수 해달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해주는데 나도 못 받고 다 못 봤어. 그러면 대여섯 번 와서 그 집을 보고 확인을 해갖고 계약서를 썼는데 왜 공인중개사만 잘못이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 의뢰인은 몇 월 며칠에 몇 월 며칠 다녀왔음. 이게 쓰면 나중에 그것이 큰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과실 비율이 30%였던 게 3%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에요. 그래서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라는 얘기지 꼭 거기다 쓰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린 대로 이렇게 계약서만 작성한다면은 안 도망가도 돼. 에? 저기 뭐 구청이 오든 뭐 경찰이 오든 간에 이렇게만 딱 작성해 갖고 딱 앉아 있다면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드리십시오.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첫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FM으로. 자, 그 다음에 벽면 및 뭐 이런 거는 뭐 다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개보수. 계약서의 맨 앞에 매매 가격을 쓴 게 있죠.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쓴 게 있죠. 그러면 그걸 쓰는 순간에 이 확인 설명서에는 지가 자체적으로 지 머리로 계산 딱 해가지고 보수 얼마 딱 찍힙니다.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매 보수는요, 2억에서 6억까지는 1000분의 4죠. 1000분의 4입니다. 매매 보수가 2억에서 6억까지는 1000분의 4, 다시 말해 0.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억이면 248, 80만 원이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외워가지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계약 금액을 쓰면 얘가 자동 계산되어 나와요. 자, 그럼 거기서 간이가세, 일반가세 배우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이가세는 현재 4,800 총 매출액이 4,800 이하는 간이가세로 분류하고 3,800 이상은 일반가세로 분류한다 그랬었죠. 그죠? 거기서도 부가치 3% 내는 간이가세자가 있고 안 내는 가세자가 있다 그랬었죠. 얼마라 그랬어요? 기준점이? 3,000이라 그랬었죠. 원래는 2,400이었었는데 그게 3,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0까지는 안 내도 돼. 부가시세를. 3,000이 넘어서 4,800까지가 되면 3%를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킹해야 돼? 여기다가 간이가세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또 강의서에 있습니다. 꼭 이거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일반가세는 받아야 돼요. 일반가세는 내가 받아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10%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10%를. 일반가세는 거기다가 일반가세 체킹을 하면은 이 금액에다가 80만, 이게 2억이면 80만 원이라 그랬죠. 중개수수료가. 그죠? 그 얼마 찍히느냐? 88만 원 찍히는 거예요.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이가세 같으면은 간이가세 그냥 3%에다 체킹을 해버려요. 그냥.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럼 38에 24, 24,000원으로 해서 82만 4천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에? 깎아줘. 그러면 82만 4천 원인데 80만 원만 주세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이가세 그냥 체크하시고 받으세요. 아시겠죠? 불법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맨 나중에 수령합니다라고 밑줄 거 있죠? 자, 어떤 오리발을 또 내미냐면 아주 다양하게 내미는데 네가 나 확인설명서, 네가 나 공지증서 언제 줬어?
언제 줬는데 어떻게 해? 증거가 없잖아요. 난 분명히 줬는데 이제 너 확인 설명서 나 언제 줬냐? 나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 진짜 공인중개사 황당한 거죠. 공제 증서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는 게 계약서 써가지고 확인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영수증이 있잖아요. 영수증을 줍니다. 클릭하면 그대로 영수증이 딱 나와요. 영수증하고 공제 증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이나 매수인 같으면은 공적자로 띈 거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띈 거 그날 다 줍니다. 거기다 파일 해가지고. 근데 안 받았다 그러니 환장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이거에 따라서 확인 설명서와 그 다음에 보장 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도장을 받아 놓으라는 얘기야.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걔네들 우리가 매수인, 매도인 도장 란 내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 시작하면 여기 이제 매도인 도장, 매수인 도장, 내 도장 이렇게 딱딱딱 꼽아놔요. 그러면 꼽인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찍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여기다가 그냥 두 분의 도장을 그냥 임의로 찍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받았죠? 받았죠? 당연히 줬으니까. 그럼 이걸 도장을 해 놓으면 너 언제 줬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해?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죠.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까지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시간이 많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하시더라도 아씨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저 새끼 또 떠드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